네,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피코그램이고요. 네. 5,900원에 10호 정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피코그램 맞을까요? 네. 매수가는 5,900원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5,900원에 10%요. 네, 10%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본전까지 올지 아니면 네, 그냥 그 전에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싶어서요. 네,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코그램 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기 이전에 두 분께 팻말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한 분은 세모 주셨고요. 한 분은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부정 의견 올려주신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피코그램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뭐 정수 필터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총이 이제 약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업이 주가총이 작을수록 이제 주가 변동을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작전 세력이 거래를 몰아서 단일 가격을 좀 올리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만약에 갈 수 있으려면은 결국 정수기 사업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정수기가 가장 많이 팔렸던 때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특히 단기적으로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연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도입니다. 자, 실제로 이게 차트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22년도에 우리가 이른바 인천의 그 하수 처리장에서 모기 유충, 그러니까 깔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상하수 처리장에서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도시 수돗물에다가 깔따구 유충이 나온다던가 세균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정수기 쓴다더라, 필터 쓴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슈팅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정도의 주가를 정말 만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탄력을 가져오려면은 정말로 어떤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됐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해충 관련된 부분들의 보도가 많이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해충 관련된 부분들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좀 덜 오다 보니까 장마철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풍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기 유충을 낳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물론 모든 주식들이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이 종목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면서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확률상 너무 적지 않은가. 오히려 지금 테마 자체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되고 있지만 정말 이 순환매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상치 못한 기회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도 간단합니다. 지금 올해 7월 18일이 가장 많은 거래를 달성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 거래 물량이 사실은 없어요. 이 당시 거래 물량이 1년 동안의 거래 물량과 거의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려 있었다는 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싸움 붙어야 됩니다. 뭐 고려아연처럼 어떤 이제 경영 주체들끼리 어떤 싸움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기대하고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진단을 주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자분께서 개인적으로 또 취급하시는 뭐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전에 매수했던 5,9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조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내일이라도 조금 오늘처럼 이렇게 17% 상승을 했을 때 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셔서 이탈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코그램과 관련해서 매수가 부근 5,9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처럼 크게 올라가는 날, 내일장에서 또 올라가 준다면 손익을 가장 줄이는 시점에서 내일장에서 손실폭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서 더 큰 수익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요. 네,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62,500원에 6%. 네, 6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11% 올라가면서 38,100원을 형성해 주셨는데 또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추가 매수 지금 해도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재 비중이 6%신데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낮추고. 네,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두 분께 팻말 통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예.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관점이 두 분 모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래서 6% 정도면은 뭐 비중이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저는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되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이 분리막 만드는 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재무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 6%라고 지금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두 자릿수의 포트에서 이제 비중을 좀 갖고 계셨으면은 저는 좀 비중을 좀 오늘 좀 반등했을 때는 좀 5%나 이렇게 좀 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어째 분리막 쪽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가 외부적인 그런 요소 같은 경우가 지금 우호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도 올랐던 부분은 2차 전지 주들의 어떤 테슬라에 대한 훈풍 때문에 또 이제 그 유럽연합이 중국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때마침 같이 올라갔지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상과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뭐 분리막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90% 이상 뭐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SK온 쪽으로의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됐을 때에 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진짜 SKI 테크놀로지도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초전도체 쪽에서의 분리막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SKI 테크놀로지도 연구개발비나 약간 캐파 증설도 지금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그 자회사가 그 모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그 안 좋은 그 유상증자나 주가에 안 좋을 만한 요소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주가가 급락해서 떨어지는 것도 구조도 아니죠. 서서히 뭐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구조가 오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갔었을 때 추가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그 힘든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그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투자자분들도 2차 전지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주가 떨어졌을 때 오늘처럼 종목들이
이 그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이슈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걸 매수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좀 답답한 마음에 매수 단가 낮추고 또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겠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저는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2차 전지 쪽에서의 얘기했었던 두 가지 상황이 해결된다고 돼야 중장기적 갖고 갈 수 있다 말했죠. 중국 기업들과의 어떤 배터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축소,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였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늦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오늘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될지 이 부분을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점유율이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6%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여 나가보면서 조금 손실을 줄여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부정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2,000원에 30%. 네, 오스코텍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8,200원이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글쎄요, 지금 엊그제 갑자기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 또 도로 빠지는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네. 좀 어렵더라고요. 오랫동안 쭉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스코텍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상승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긍정, 부정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긍정, 한 분은 세모 올려주셨습니다. 오스코텍 앞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김덕호 대표님은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라는 거는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투자자분이 느끼실 것처럼 정말 잘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답답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지난 이제 8월에 이제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전후로 좀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4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2,000원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차트로 좀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봉사의 어떤 볼린저 밴드나 어떤 기술적 차트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어느 정도 며칠간의 기술적으로 주가는 좀 다져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 번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에 대비했을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즉 지금 30%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종목을 30%를 한 번에 사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한 번 정도 이제 높게 사셨다가 조금 한 500원, 1,000원 정도 줘야 됐을 때 또 한 번 정도 더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오스코텍은 선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측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도 이제 받게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유한양행이 얼마나 영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편승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언론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게 내후년에는 로열티 1,000억을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 상태다 보니까 만약 이 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일단 이 부채 부담을 어느 정도 좀 좁히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의 출시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꽃빛만 보지 말자. 너무 꽃빛만 보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어려운 시장이고 그만큼 또 과거처럼 거래가 빨리 몰리지 않는 시장인 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의 주가에서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드리는 근거는 사실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35,000원까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은 약 17% 정도 후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후퇴를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시장 대비했을 때 수익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바이오에는 기회가 있다. 다만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한 마음에 매수하셨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이 30%의 자금을 확보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2,000원입니다. 이 42,000원에 도달을 할 때 비중을 전량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10% 내지 5%씩 계속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과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렸고 1차 목표가는 매수가인 42,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2,000원을 터치한다면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자로도 많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샵 2034로 문자를 받고 있죠. 지금 어떤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양지수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눈에 띄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종목 지금 매도해봐야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543님, 대봉 LS 25,0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다시 오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점에서 사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2132님, 솔루스 첨단 소재 25,55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오늘 조금 상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해봐야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엄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44,3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43,000원 정도까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좀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대봉 LS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봉 LS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장품 테마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봉 LS도 마찬가지고 이 차트를 이제 주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탄력이 높죠. 특히 이제 화장품 원료 매출이 이제 50%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트랑 함께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입니다. 사실 화장품주 잘 간다 얘기했을 때 실리콘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의외로 원료주들이 좀 늦게 반영이 됐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선두주자, 즉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완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완제품의 이면에 있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소득이 난다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테마가 좀 잠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유커들의 회복세를 좀 기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지금 양적 완화를 한 부분들이 정말로 중국의 어떤 인민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체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보다는 일본,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전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데이 때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제품들이 얼마나 팔리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유를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증시 조정과 함께 나왔는데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손실폭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18,000원을 이탈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평가를 좀 절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 사업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죠. 다행히 이제 오늘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좀 높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거래가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5,500원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위치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저는 오히려 15,000원 선의 회복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좀 핵심이기 때문에 뭐 설령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주가 뭐 몇 년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5,000원 돌파 시에는 빠르게 비중을 좀 축소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인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아무리 대여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자금을 위해서 묶여있던 돈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이제 보호예수 기간을 이제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하고 1년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IPO에서는 먹튀 장세가 너무 크다. 그래서 대여가 오래 가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정 이후에 이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위고비 출시가 임박했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비만 치료제나 유가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